네, 안녕하세요. 추석 때 원래 저는 수업을 안 하는 줄 알고 안 오셨었는데, 좀 그렇게 되었습니다. 좀 늦게 오게 됐고요. 1, 2차 보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이 지금 이제 신경계 질환 중재학이잖아요. 그래서 신경계 물리치료에 대한 중재학인데, 1장하고 2장은요, 전반적인 임상신경학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신경계 질환에 대한 전체적인 임상신경학을 하지 않으면 다시 따로 공부하셔야 되거든요. 다행히 우리 책은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조금만 더 깊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교시 첫 주자 때 너무 대충 설명해 드린 것 같아서 조금 더 보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우리 신경계는요, 당연히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중추신경계는 바로 이 뇌와 척수가 바로 중추신경계에 해당합니다. 말초신경은요, 이 중추신경계에서 뻗어나오는 신경인데요. 뇌 쪽에서 뻗어나오는 12상의 뇌신경과 이 척수를 따라서 나오는 31상의 척수신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척수신경에 보시면 운동신경하고 감각신경으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바깥에서 들어오는 감각이 들어오는 척수 뒷기둥을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 감각신경이 있고 그리고 뇌에서 명령을 내려서 우리 실질적으로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운동신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신경 바로 옆에 자율신경계가 같이 딸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자율신경계는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해서 얘는 우리 인체의 장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중추신경계를 보겠습니다. 뇌와 척수로 구성되고요. 우리 뇌 중에서도요, 되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되뇌는요, 6엽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마엽, 마루엽, 관자엽, 뒤통수엽, 둘레엽, 섬엽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마엽은 가장 머리 앞쪽에 있는 부분으로서 지적 활동, 수의적 운동, 그 다음에 구두 교실 개성인데 관여하고요. 마루엽은요, 바로 옆에 있죠. 여기는 이제 몸 감각이라든가 정서, 구조, 해석, 생각을 표현하는 곳입니다. 관자엽은 템포럴 로브로서 청각 시각 경험을 해석하는 거죠. 아니면 청각을 담당하던가. 자, 그 다음에 오크시피타 뒤통수 엽은요, 시각을 인지, 그 다음에 눈에 초점을 맞추는 동작을 통합하고요, 언어를 이해하는 곳에 해당합니다. 둘레엽은요, 감정과 행동, 욕망 등을 조절하는 곳이고 기억에 관여하고요. 섬엽은 기억과 감각과 내장의 통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뇌는요, 운동과 감각에 관여하는 겉질의 앞 중심이랑과 그 다음에 중심 뒤이랑이죠. 앞은 운동, 뒤는요, 감각이죠. 그래서 이 난쟁이 호모클로스를 보시게 되면요. 이 운동 겉질은 앞부분이죠. 이렇게 바깥에서 오는 그런 인지하게 되죠. 그리고 감각도요. 이렇게 난장이 호모클로스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석하고 인지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마루엽이 손상이 되었어. 마루엽은 뭐 안 됐어요? 몸의 감각 정서죠. 그리고 구조와 모양에 대한 해석이고 생각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불능이라든가 리글렉트, 아프락시아 등이 나타나게 되죠. 네. 그리고 이마엽, 제일 앞부분이죠. 이 부분은 뭐예요? 지적 활동에 그리고 수의적 운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손상을 당하게 되면 불수의적 운동이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아프락시아, 행위상실증 같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 기억장애, 인지장애, 인격변화, 행동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관자엽은 이제 청각하고 상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들었는데 뭔지를 모르는 청각인식불능증과 그 다음에 음치가 일어나게 되고요. 뒤통수엽. 오크시피탈 로브 손상이 오게 되면 시각하고 관련되니까 시야결손이라든가 시각인식불능, 그 다음에 안구행위 상실증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구실조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뇌는요, 두 개의 뇌로 이제 편측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뇌와 그다음 왼쪽 뇌가 하는 역할이 조금 다르지만 둘은 서로 상호 교환을 하기는 하죠. 그렇죠? 자, 왼쪽 뇌는요. 언어하고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서화 감각하고 관련이 있고 입체 인식 관련이 있어요. 입체 인식이라는 게 뭐냐면 눈을 감았을 때요. 뇌가 느끼는 거예요. 뇌가 알아차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눈을 감고 열쇠를 쥐어줬을 때 이게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열쇠라는 것을 알잖아요. 이제 그런 감각을 입체 인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맹이라고 그랬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같은 쪽 반맹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왼쪽 뇌에 있는 그 후두엽, 오크시피탈 뒤통수엽 있죠. 그쪽이 이제 시각교차를 거치잖아요. 시교차를 거칠 때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의 오른쪽 부분을 본다는 거죠. 오른쪽 부분을 담당한다는 겁니다. 양쪽의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의 오른쪽 부분을 담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산 여기 관련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대뇌 방구 손상 볼게요. 만약 오른쪽은요. 구성행위 상실증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블럭을 쌓으라 그러면은 그거를 못 쌓는 거죠. 그리고 옷을 입어라 그랬을 때 구성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옷을 입으면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뭔지는 아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국소 진압력 장애, 진압력이라는 게 오리엔테이션인데 사람, 장소, 날짜, 시간이죠. 그렇죠? 장소, 시간. 요거에 잠깐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공간이죠. 공간. 그리고 왼쪽 같은 쪽 반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찬가지죠. 오른쪽에 있는 그 오크시피탈에서 시각교차를 거치잖아요. 그러면서 오른쪽 눈과 왼쪽 눈에 그 왼쪽에 오른쪽 뇌는요. 왼쪽 편 눈을 반쪽을 담당합니다. 그쪽 시각을 담당합니다. 예. 그리고 감정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자, 바닥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핵은요, 핵이에요. 뇌 깊숙한 곳에 위치한 신경 덩어리 핵이에요. 여기에는요, 꼬리핵, 조가비핵, 창백핵이 있고 중간 뇌의 흑색질과 사이 뇌의 시상밑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표적으로 손상을 입게 되면은 경축이라든가 떨림이라든가 불수의적인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운동 과다, 감소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근긴장의 이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무정이 느린 뒤틀림 운동, 아세토이드 또는 무도병, 도래깨질은 뭐예요? 콩을 타작하는 거죠. 그런 병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운동 감소와 경축 증후군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병이 뭐 파킨슨, 헌팅튼 병이 대표적이죠. 자, 그리고 사이뇌입니다. 사이뇌는요, 시상 배쪽 바닥핵 그리고 시상 밑핵 외하수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만약에 시상 바닥 쪽에서 병변이 생기면 시상 증후군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시상 밑에는 도래끼질이 일어나게 되고 내하수체가 병변이 생기면은 요붕증이 생기게 됩니다. 자, 손해는 비교 측정기로서요. 만약에 운동 거칠에서 온 명령이 비교를 해서 운동 조절을 하는 거예요. 즉 이거는 이제 의도된 운동 명령과 실제 움직임 간의 운동 오차를 발견해서 교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의도하던 거랑 그 다음에 명령하고 그게 만약에 조절이 그거를 정확하게 맞추는 거죠. 그게 바로 비교 측정기로서의 역할이고요. 만약 운동 격질에서 근육 운동을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손의 척수로와 연결된 부분은요. 손의 척수로에서 거쳐서 가는 거는요. 무의식적 고유 감각이 손의 척수로를 거쳐서
이제 비교 측정을 하게 됨으로써 우리의 의식하지 않지만 이런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손해가 손상을 당하게 되면요. 아탁시아, 인텐션 트레머, 활동성 또는 의도성 얼림, 그 다음에 근긴장 저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상반 운동 반복 장애, 조항 운동 장애, 운동 결항, 그리고 자세 떨림, 겨냥 이상, 조음 장애, 그러니까 발음을 정확하게 못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눈 떨림. 왜냐면은 뇌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잖아요. 원시손해, 뭐 옛손해, 그리고 새손해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뭐 원시손해 같은 경우는 안뜰하고 연결이 되어서 평형을 담당하고요. 그 다음에 옛손해는 척수하고 연결이 되어서 근긴장을 조절하고, 그 다음에, 이 새손에는요, 되뇌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운동을 시행한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증상이 나타나겠죠. 그렇죠? 자, 척수를 보겠습니다. 자, 척수는요, 유해면과 오름신경과 그다음 내림신경으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오름신경에는요, 이렇게 뒷기둥섬유, 즉 감각신경이죠. 이렇게 밖에서 들어온 감각이 우리 뇌로 들어가는 곳인데요. 자, 1차 신경원, 2차 신경원, 3차 신경원 이렇게 감각이 들어가게 되고요. 뇌로 들어오게 되고 뇌에서는 다시 1차 운동신경을 거쳐서 뇌 척수의 앞부를 거쳐서 이제 근육으로 이어지죠. 자, 그 다음 여기에는 이제 감각신경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감각신경은 또는 오름신경노라고도 하고요. 여기에는 뒷기능 섬유,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죠. 널판 다발과 쐐기 다발이 있는데요. 얘네는요, 앞각과 진동 감각 또는 분별 촉각 이런 거를 위치 감각 이런 거를 담당을 하고요. 척수 손해로는요. 뒷척수하고 그다음에 앞척수 손해로가 있어요. 얘는 이제 손해와 연결이 되어 있죠. 즉 고유 감각하고 관련이 됩니다. 척수 시상로는요. 촉각, 앞각, 통각, 온동각이에요. 앞쪽은 촉각, 가쪽은 토공각입니다. 내림신경로 한번 볼까요? 이거는 우리 1차 운동 영역부터 시작해서 척수 앞불 그리고 직접 근육까지 연결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내림신경로 또는 운동신경로라고도 하거든요. 자, 여기는 피라미드와 바깥 피라미드로 구성되어 있어요. 피라미드는 코르티코스파이널 트랙터예요. 즉 수위 운동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바깥 피라미드로는 바닥핵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뭐 올리브, 적핵, 안뜰, 그물, 덮개 이렇게 5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올리브는 근활성도 그리고 적핵은요 자세 긴장입니다. 안뜰은요 신체 균형, 그물은요 반사운동, 그 다음에 덮개는요 시청각에 의한 팔의 조절이 관련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근긴장도가 만약에 바깥 피라미드로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 긴건장도가 떨어지게 되는 게 생깁니다. 자, 일단 이런 척수가 손상이 되었을 때는요, 마비가 오죠. 근데 팔다리 마비가 오는 게 있고 하반신 마비, 그 다음에 척수 쇼크가 있고요. 퇴행성 질환으로는요, 근위축성 가쪽 경화증이라 그래서 루게릭 병이 있죠. UMN과 LMN이 퇴행성으로 진행성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회백질 척수염이나 소아마비가 대표적인 척수의 퇴행성 질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선천성 척수 질환으로는 척수물 구멍증에서 척수 안에 시스트, 낭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감각신경이 마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말초신경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에서 나오는 12상의 뇌신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두셔야 되고요. 나중에 뇌신경 검사, 뇌신경 손상할 때 한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뇌신경에는요. 감각, 운동, 그 다음에 2개 다 담당하는 걸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요거 구분하는 거 여러분들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특히 5번하고요. 그 다음에
7번, 그리고 7번, 8번, 9번. 요거는 운동하고 10번, 요거는 운동하고 감각을 모두 다 담당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5, 7, 9, 10번입니다. 이 5, 7, 9, 10번의 뇌신경은요, 운동과 감각을 모두 다 가지고 있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척수는요, 척수신경은 이제 그 신경이 근육을 지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피부 분절을 감각신경과 이제 운동신경은 아니잖아요. 감각은 이렇게 피부 분절로 해서 그 척수 수준에 따라서 감각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근육 분절을 따라서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또 외워두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특히 L2 같은 경우는 엉덩관절 굽힌근이지만 넉다리 중간 쪽에 통증을 감각 이상 생기고, 그 다음에 L3 같은 경우는 바로 무릎 휘는 거잖아요. 쿼드리셉스죠. 여기 담당 L3라는 거. 네, 근육 분절. 그거를 요게 가장 많이 나오더라고요.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신경계 질환에는 어떤 게 있나? 만약에 중추신경계 손상이 있게 되면요, 보통 의식이라든가 기억력, 인지, 감각, 운동 의상 및 마비, 실조, 삼킴, 근육 강직, 경축. 그러니까 강직은 피라미드계, 경축은 바깥 피라미드계 이렇게 나타나죠. 근데 만약에 말초신경계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말초신경계라는 게 이제 그거잖아요. 반사구을 형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척수 앞불에서 그 근육까지 연결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LMN이라고도 부르고요. 근육 약화와 이완성 마비, 그다음에 위축이 되고 비대가 오거나 아니면 구축이 일어나거나 감각이 이상하다거나 당연히 심장 반사의 감소 또는 상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UMN 같은 경우는 이 LMN을 이제 조절하고 제어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UMN이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근위축이라기보다는 사용하지 않아서 생기는 위축이 많이 생기지만, 이 LMN 말초신경 손상일 경우에는 감각이 들어오지만은 그 감각을 그 감각에 반응하는 반사궁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타 유닛이죠. 모타 유닛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급격한 근약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예. 자, 1번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내림 경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피라미드는 아까 뭐랬어요? 수의 운동. 그 다음에 바깥 피라미드로는 근 긴장을 담당하는 곳인데요. 그래서 보통 이 스파스티시티가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스파스티시티는 바로 적할 현상이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시작 전에는 좀 뻑뻑하지만 끝에 가서는 잘 접어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반면 바깥 피라미드 뭐 5가지 있었죠. 그물, 적행 뭐 이런 것들은 긴장하고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바깥 피라미드, 얘는 그 바닥핵하고 연결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리지디티, 경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양방향성으로 다 저항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속도와는 상관이 없죠. 예. 그리고 DTR은 그러니까 상관이 없죠. 하지만은 피라미드 쪽에서는 DTR이 왜 이렇게 항진이 되냐면, 아무래도 이 UMN이 LMN을 지배를 저지하는 그런 능력이 벗어났기 때문에 막 날뛰는 거죠. 쉽게 말해서 LMN이 막 날뛰는 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병적 반사라든가 바빈스키 이런 게 나타나게 되고요. 마비까지도 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UMN과 LMN, 이제 요거 그림 보시면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되뇌 1차 운동 영역에서 척수 앞으로까지 가는 게 UMN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렉시어드층이라고 하거든요. 이까지 가는 게 1차 운동신경원까지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앞불에서 근육까지, 해당 근육까지, 여기 바로 모타 유닛이죠. 이게 바로 LMN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은 뭐냐? UMN일 경우에는 일단 근긴도가 근긴장도가 항진이 되죠. 왜냐하면 이 LMN을 제어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근섬유가 다발성 수축이 없죠. 네, 흥분을 못하고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위축이 많이 나타나는 거죠. 네. 그리고 바빈스키 징후도 깊은 힘줄한 DTR은요 단일 면접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항진이 될 수 있게 없고요. 네. 그런 반면에 LMN 같은 경우는 침범된 근육만 국소적으로 이완성 마비라든가 이런 걸 보여요. 네. 그래서 요거 구분하는 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UMN에서는 이 간대성 클로누스가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감각신경은 어떻느냐? 그래서 우리 보통 감각신경도는 뒤에 널빤색이 있죠. 여기는 이제 고유수용성 감각이 들어오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고 이제 척수손해로는 뭐 감각 전도, 고유 감각, 그리고 서수식상로는 촉각 통각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만약에 널빤 다발과 세기 다발에 어떤 병명이 생기면 반대측의 자세 감각, 식별, 진동 감각이 상실됨으로써 협응 코디네이션이 안 되죠. 안 되는 그런 실조가 일어나게 됩니다. 즉 감각성 실조가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척수시장로에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통각이잖아요. 그러면서 가벼운 촉감의 소실이 있게 되게 됩니다. 마리집 탈락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마리집은 뭐예요? 신경 전도 속도 효율성을 높여주는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중추 이게 희소 뭐예요? 말초에는 구성 섬유 세교가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신경집으로 구성되어 있고 중추신경은요. 희소돌기나 아교세포가 이제 형성을 그 마리집을 형성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기 면역성 질환이 뭐 다발성 경화증이라든가 길량 발해같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탈락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추신경 쪽에 탈락이 되면 이제 보통 그걸 갖다가 다발성 경화증이 또는 일본 백신 맞고 나서 이제 뇌염 같은 거, 뇌염 걸려서 백신 맞았을 때 마리지 탈락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자가 면역 반응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말초신경이 마리집이 탈락하는 게 바로 이제 길량 발해가 되겠습니다. 자, 신경계의 퇴행성 질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요, 병변 위치와 그 다음에 임상 증후군에 따라서 분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병변 위치를 한번 볼게요. 만약에 되뇌 거칠에서 신경계 문제가 생기면 알츠하이머병, 꼬리에게 병변이 생기면 헌팅턴, 흑색질에 문제가 생기면 파킨슨병, 손에 문제가 생기면 손의 위축증, 그 다음에 척수에 문제가 생기면 프리드리 실조가 나타나게 되죠. 임상증후군 따라서 뭐라고 하냐면 치매라고 하거나 무도병, 실조, 근약화로 나누거든요. 만약에 치매다 그러면 알츠하이머에서 나타나고요. 무도는요 현트병에서 나타나죠. 실조는요 프리드리히나 척수손해성에서 나타나고요. 감각성 실조죠. 그리고 근약화 는요. 운동신경세포나 신경병에서 나타나게 되죠. 자, 여섯 번째, 말초신경병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말초신경은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감각신경, 운동신경, 그리고 자율신경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모두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이 말초신경은요. 마리집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리집이 있기 때문에 신경 재생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해당 피부 영역에 통증이 생기고 근력이 약화되고 그 다음에 근육이 위축이 일어나게 됩니다.
축사 때문에 뭐 어느 정도냐 따라서 다르죠. 그쵸? 신경손상이 일어나면 이제 척삭이 만약에 절단되지 않았다면은 이제 충분히 재생이 가능하다. 그쵸?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은 하고요. 신경계 질환의 임상 양상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마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